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욱 소장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복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효과적인 네트워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요새 드라마 중에 나를 닮은 사람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것과 이렇게 뉘앙스가 되게 비슷하고 여러분들한테 네트워크 설명할 때 좀 거부감 없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사로서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네트워크를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정의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죠? 알아봐야 될 듯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건요, 네트, 그물이죠, 그물이라고 하죠. 배구에서 네트를 건드리다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물이잖아요, 그죠? 워크는 뭐예요? 일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은 그물 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 그물은 어떻게 생겼나요? 촘촘하게 생겼죠. 가로줄과 세로줄이 이어져 가지고 그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무엇인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그물이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약간 그물의 크기가 커야 되기 때문에 면이 좀 더 넓지만, 근데 그 아주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 그물의 그 면이 좁죠. 그런 것처럼 이 네트워크는 느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걸까요? 제가 5년 전, 벌써 5, 6년 전이죠. 5, 6년 전이 뭐예요? 한 10년 전이네요, 벌써. 시간 진짜 빨리 가요. 화성에서 화성시 무한대보험 서브네트워크 팀 센터장을 했었거든요. 거기 네트워크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사례관리 기관이었는데요. 사례관리 네트워크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은 전국 246개 시군구에 각각 28개씩 공공기관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그 동네의 복지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뭐 대상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망을 구축을 해야 빠져나가는 어떤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28개가 있지만 그 28개가 각기 따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일 때는 네트워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망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죠.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네트워크라는 걸 배웠을 때 어느 과목에서 배웠을까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네트워크 그래 네트워크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새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화두는요, 그 X세대, Y세대는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뭐 충분히 뭐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 그대로 머스트. 이것도 필요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무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 세대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확실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나한테 뭔가 느낌이 오고 다가오지 않으면은 안 하려는 성향을 Z세대나 MZ세대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느낌이 딱 와. 필이 딱 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직 사회에 있다가 보면은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사람들이
네트워크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네트워크가 당신이 필요한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트워크가 당신이 필요한 겁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설령 그것을 윗사람의 지시로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이런 말 말이죠. 뭐의 진심인 당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네트워크의 진심인 당신, 그것만이 네트워크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옆에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곰 한 마리 이렇게 탁 세워놓으니까 좀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있죠. 왠지 제가 어떻게 보여요? 좀 약간 부드럽게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곰처럼 보이려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촬영하는 게 되게 많아졌었는데요. 이 영상 촬영할 때도 그냥 혼자서 하니까 일에 능률이 안 올라요. 괜히 멍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답답하고 외롭죠. 그런 것처럼 이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할 때 좀 활력소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여러분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욕구, 당신의 필요, 우리의 연대 같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필요성만 느끼면 네트워크가 됩니까?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한쪽 박수를 칠 수 있는 손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도 필요를 느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욕구 그리고 당신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연대 이게 같은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네트워크는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즉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욕구가 일치하거나 지향하는 바가 비슷할 때 네트워크는 성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네트워크 욕구와 다른 사람들의 네트워크 욕구가 일치할 때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비슷할 때 네트워크가 성사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 연자가 이제 이을 연자를 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요새 참 유익한 드라마도 많이 보이고 또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 드라마도 보이는데 제가 한 석 달 전에 빈센조를 몰아보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빈센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빈센조에 대한 내용은 뭐 정의? 글쎄요.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착한 마피아? 한국에서 입양돼서 한국 아이인데 입양돼서 갔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물을 지키는 건데 그 건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하에 엄청난 금이 있는 거죠. 빈센조는 그 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들의 생계수단이고 그들의 터전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 다른데요. 근데 드라마가 계속 진행될수록 그들은 서로 연대하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피아인 이 주인공은 금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다른데도 네트워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이게 틈이 좁아지면서 나중에 되면은 결국 내 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지켜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매개자들이 몇 분 있죠.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이런 부분들이 매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빈센조에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트워크라는 것은 일단 서로가 목적이 어떤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서로 일치가 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네트워크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네트워크를 막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래서 뭐해? 에이, 그 일만 많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안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각 기능의 취합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구조기능주의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요. 등도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건 의미 없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스페이스, 이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이 지난번 촬영했던 때와 지금이 좀 달라요. 그럼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뭐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분위기에 맞게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 기능하고 있는 것은 따로따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네트워크가 되려면 이 기능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근데 다른 기관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야 이게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시너지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 요소한테 가서 우리 네트워크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면은 MOU 되게 많이 맺잖아요. 그 MOU를 맺는 게 뭐예요? 서로 연대하겠다. 우리가 당신하고 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약속을 하는 것이 우리가 MOU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의 기본은 일단 내가 다른 기관들을 아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그곳의 사업계획서나 리플렛이나 브로슈어 이런 것들을 전부 읽고 공부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내가 여기랑 어떻게 연결하면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자, 당신이 일하는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의 기능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알면 네트워크, 모르면 모래알. 이게 뭐냐? 여러분들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까 말했듯이 각각의 기능들은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이 나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미 부여를 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각각의 기능들은 지금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기능들은 그 기능이 쓰여지는 곳에서 기능을 할 뿐 다른 기능들과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정기구와 소유가 부른 것처럼 네트워크인 듯 네트워크 아닌 네트워크 같은 뭐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라고 하면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나의 일을 연관을 시키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얘기는 내가 너의 기능을 알았을 때 너는 우리의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곰에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촬영할 때 이 곰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곰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이 곰은 이 영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도 되고, 뭔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저랑 뭔가 매칭을 시키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다? 내가 이렇게 손을 잡는 것. 손을 잡는다라는 건 교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관들끼리 교감을 한다라는 건 너와 나의 일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준비된 것이 진짜 준비된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2022년부터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게 넓어졌죠.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19도 이제 예방접종도 받고 또 우리가 영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죠. 예. 결국에는 이 느슨해진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